10월 17일 주간 증시 일정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금요일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S&P 500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전망치보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이 하면서 상승폭이 크게 나왔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실적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좀 낮게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즌 때 웬만해서는 다 높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4분기 실적을 예상할 때 이제 전망치가 조금 하향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발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망치도 같이 내기 때문에 전망치를 좀 너무 낮게 나오는 기업들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 증시에 좀 발목을 잡았던 큰 키워드가 이제 지금 아시는 것처럼 물류 대란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천연가스 가격은 다행히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연가스 가격은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 아연, 납, 니켈, 구리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관련 테마주, 철강 관련 테마주들이 또 여기 탄력을 받아서 많은 상승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 원자재 가격은 좀 다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천연 가격이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유럽연합에서 우리 가스 공동구매할 수도 있어 라는 발언이 나왔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가스를 지원을 또 해줄 수 있다라는 발언이 조금씩 나오면서 천연가스는 좀 조정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국제유가입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지금 $80 이상에서 꾸준하게 머물고 있고, 당장 우리 실물로 느껴지죠. 여러분들 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 기름값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1600 후반대를 지금 거의 기록하고 있는데, 기름값이 꾸준하게 오르는 만큼 국제유가가 $90 넘어서 $100까지 정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타날 수도 있고, 특히 오펙에서 증산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반기까지 증산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런 이 국제 유가에 대한 수요가 또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 특히 오늘 많이 춥죠.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할 텐데, 겨울철에. 그래서 국제 유가라든가 천연가스 조정이 나왔지만은 에너지 관련 테마주들과 원자재 관련 테마주들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재료가 시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나쁘진 않게 나오고 있는데, 삼성이라든가 LG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기가 마지막일 거다. 좋게 나와도 4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코스피 예상치를 2,900에서 3,030 정도 횡보한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다시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정말 생각했던 삼성전자의 실적치에 대한 주가 가격이 맞는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우리 시장에는 좀 그렇게 긍정적인 재료로 굳이 작용할까? 라고 보시는 것은 좀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선물 ETF를 잠정적으로 승인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특히 금요일날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테마주도 굉장히 크게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아마 잠정적인 승인이 나왔고, 특히 18일부터 거래가 되기 때문에 아마 ETF 펀드에 대한 자금이 어느 정도 몰리는 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 선물 ETF에 어느 정도 자금이 몰리는 거에 따라서 가상화폐 관련 테마주들의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 테마주들은 내일 장정시장에 다시 한 번 더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이제 이 11월부터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백신 접종 완료제 한해서 언제든지 전명을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항공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항공주 다음으로 또 많이 오는 종목들이 바로 소비재 관련 테마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좀 아래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게 위드 코로나 관련 테마주의 좀 본격적인 개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미국 항공주들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항공주들이라든가 소비 관련 테마주들, 카드 관련 테마주들이 수혜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사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뉴욕 증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대체로 많이 상승했는데 좀 특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버진 갤럭틱은 상업 우주 관광을 내년 4분기로 연기한다는 소식이 나와서 1년 뒤입니다. 주가가 16% 정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테슬라는 여러분들 영화 아시죠? 이 빅쇼트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 이제 공매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3%대 올라가는 모습. 마이클 버리가 빅쇼트 다음에 맞추는 게 사실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조금 취해 있는데 좀 맞추는 게 많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지금 내부 고발자 또 다른 내부 고발자가 이제 영국 의회에서 증언한다는 소식에 또 1%대 하락이 나왔고, 최근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갑자기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중단이 되기도 하고 서비스가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내부 고발자를 통해서 또다시 어떤 이슈가 나올 건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물류 대란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 대란 때문에 중국 직송 가능한 대형 화물기를 확보해서 직접 뿌려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완료 대상자에 대해서 관광 목적 입국을 전면 허용하는 소식에 마스터카드,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웰스파고 이런 결제 모트 소비 카드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는 우리나라 증시에 반사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도 11월 9일인가부터 위드 코로나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 상승 테마 탑10인데 리비안 관련주 굉장히 셉니다. 리비안 관련주 상장을 앞두고 있는 리비안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가 나오고 있고, 자, 그 외에는 핵융합 에너지,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소 말 그대로 에너지 대란이 나오니까 다시 원자력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그리고 지금 야권 후보자들 뭐 아마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두 후보자들 모두 원전을 다시 재가동하겠다는 공약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 테마주들이 강력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류대란은 좀 많이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패스트푸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감자튀김이 없습니다. 감자튀김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감자를 써야 돼요. 왜? 감자가 커야지 포테이토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없어서 감자튀김이 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정도로 물류대란이 생활 곳곳에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창투사 관련 테마주들, 두노화 관련 테마주들이 비트코인 관련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면서 큰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들을 여기 한 번씩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스 같이 잡아드렸으니까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상승했던 주도주들이 뭐 지난주 상승이 끝이 아니고 재료가 중장기적, 특히 원자력 관련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죠. 장기적으로 너무 좋다고. 근데 강세가 났기 때문에 항상 지난주 어떤 테마주들이 왜 상승했고, 그리고 테마주들은 순환매 돌아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을 어떻게 순환매가 나타나는지도 꼭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 이 상승 종목 탑10인데 뭐 흥하해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물류대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발언했고, 기업들과 협업하겠다 발언을 하면서 48%대 강세가 나왔고, 그 외에는 리비안 관련 테마주들이 2위, 3위 대부분 대선화성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DPC는 시간에도 강세가 나왔죠. EBS를 흡수 합병하면서 상승폭, 그리고 한전기술, 두산중공업도 역시나 원전 관련 테마주로 잡히면서, 그러니까 테마주에 잡힌 종목들이 가장 크게 상승한다. 주력 테마주로 잡힌 종목들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리비안 관련 테마주들이 1위, 5위를 차지하고 있고, 원자력 관련 테마주들이 4위,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GS 같은 경우는 이 원자재 관련 테마주, 아까 에너지 관련 테마주로 상승이 좀 나왔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섹터에서 테마에서 종목들까지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항상 테마를 먼저 선점하고 그 다음에 종목 대장주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테마주들은 주간 상승률이 50%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대형주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코스닥 테마 주주로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잘 잡아서 순환매 빠르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상승했는지 잡아드렸으니까 한 번씩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간 증시 일정인데 이제 18일부터 22일까지 일정들을 다 체크해드렸어요. 물론 새롭게 나온 뉴스라든가 이런 것도 장전 시황으로 체크해드리겠지만은 꼭 이런 시황 일정들을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시황에 맞는 일정주들을 또 잡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정주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애플 관련 테마주들도 나오고, 특히 정부 탄소 배출권 관련 테마주들도 일정주에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경기도 국정감사 나오기 때문에 좀 뭔가 안 좋은 이슈가 나온다면은 이재명 후보 관련 테마주들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 보고서를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의 위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빨리 앞당겨질지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주요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3분기 주요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넷플릭스, 존슨앤존스, 넷플릭스 우리나라 현재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뭐 쇼박스라든가 다른 OTT 그룹 기업들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넷플릭스가 이번 3분기 기업들의 실적보다는 신규 회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넷플릭스의 신규 회원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3분기 넷플릭스의 신규 회원 수가 굉장히 낮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 때문에 신규 회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플러스 신규 회원 수를 좀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존슨앤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발 코로나19 치료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모더나라든가 화이자 실적 발표할 때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언백 파트 2를 개최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관련 업종 부품 테마주들이 좀 연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또 이제 얀센과 모더나에 대한 부사 논의가 나오기 때문에 부사 해야 된다라고 반응이 나오면은 또 모더나, 존슨앤존슨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 내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가 이게 실적 발표를 합니다. 테슬라 연관인데, 우리나라가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들이 업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테슬라 현재 뭐 신고가 랠리를 또 달리고 있는데, 역시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진짜 $1,000 이상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실적이 좀 주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비트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비트코인의 상승도 테슬라에게는 굉장히 좀 좋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목요일에는 누리호를 드디어 발사합니다. 우주항 관련 이슈 종목들 쳐다볼 필요가 있겠죠. 누리호 부품을 만든 기업들이라든가 아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에 대한 연구라든가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크게 탄력이 나올 수 있고, 근데 예전에 뭐 나로도 있겠지만은 이게 발사 실패를 하게 되면은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사 성공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아마 이번 3분기 4분기죠 가장 큰 종목이죠. GIT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종목인데, 뭐 착륙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도 지금 희망배들 최상단을 초과해서 14,000원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 GI텍에 대한 점상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 3분기 이번에는 인텔이 이 실적 발표 예상을 하는데, 과연 인텔이 새롭게 이제 라인들을 많이 설정하고 확장을 했는데 삼성전자처럼 피크아웃 논란을 받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부진하다가 좀 저점 반발 매수세로 올라오고 있는데, 반도체 가격대가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인텔까지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4분기 실적을 좀 낮게 예상한다면은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을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텔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네이버 중요하죠. 네이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차배신 연구소가 신규 상장을 하는데, 공모가는 희망배들 최하단을 기록했는데, 뭐 사실 공모가 이게 청량률이 높지 않으면은 일부러 공모가를 낮춥니다. 싸게 줄 테니까 공모 많이 해라고 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뭐 2차 전지는 업종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내용들은 결국 위드 코로나인 것 같아요. 주요 내용들은 위드 코로나 위에 관련된 업종들이 최근에 크게 탄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11월 9일부터 준비한다면은 그 전일부터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입국을 정말 허용했기 때문에 항공이라든가 여행 관련 테마주에 대한 탄력을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 내일 한번 추가적인 탄력을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주간 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나왔던 재료들이기 때문에 일정들 좀 잘 체크하시고, 뭐 추가적으로 뉴스 나오면은
다시 한번 더 꾸준하게 뭐 장전 시장이라든가 라이브 방송을 올려드릴 테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뭐 2주 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안 좋다가 뭐 3일 정도 많이 상승했죠. 그 정도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증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자체도 2,900부까지 하단을 낮춰놨기 때문에, 밴드를 낮춰놨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 대형주에 대한 투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형주, 테마주 위주로 좀 빠르게 순환매하면서 시장을 대응한다면 충분히 이 시장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다. 이제 4분기 일정을 좀 많이 체크하시고 일정에 맞는 종목들 위주로 좀 먼저 선침해서 잡아 나가신다면은 충분히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확실히 나올 때 좀 대응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많이 추운데 뭐 감기 일교차 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또 내일 장전 시황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